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 성공 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에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을, 오늘은 지난 5월 업데이트되었던 기능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나눠보자면 쇼핑 관련 업데이트, 그리고 디자인 모드, 나머지 관리자 기능에 있는 업데이트,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이맵에서는 고객 지원 아이맵 소식이라는 메뉴에서 이렇게 매월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드리고 있어요. 5월에는 통계부터 SEO까지 굉장히 다양한 관리자 페이지 기능 전면과 상품 디자인 모드까지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교육 내용 또한 지금 해당 아이맵 업데이트 소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또 기존에 아이맵에서 비슷한 기능이 있었다면 어떠한 점이 달라진 것인지, 신규 기능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쇼핑 관련된 기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상품 원가라고 하는 것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품 판매가, 정가, 이런 것들에는 익숙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내 사이트에 방문한 구매자에게 노출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 원가는 구매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판매자가 상품의 손익 계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10,000원짜리 원피스가 있고 실제로 판매자가 이 상품을 만들거나 혹은 구매를 했을 때에 들어간 비용을 원가라고 한다면 이 원가는 5,000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 원가가 있지 않았을 때에는 판매자분들이 알아서 매출 마진을 계산했어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원가가 포함이 되면서 상품별로 원가를 등록해 두실 수가 있고요. 실제 주문된 결제 내역들을 내보내기 했었을 때 이 원가라는 항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매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원가 등록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원가 등록은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이맵 로그인 하신 다음 옆에 있는 내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우측에 있는 검은색 관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에 오셨다면 쇼핑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쇼핑이라고 하는 메뉴가 없으시다면 아직 쇼핑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예요. 이때에는 사이트 관리 옆에 있는 신호등 모양을 클릭하셔서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보이게 됩니다. 쇼핑에서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시면 말 그대로 쇼핑의 전반적인 설정을 다룰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쇼핑 기본 설정, 주문 설정에 있는 상품 및 옵션의 원가 사용하기를 저처럼 체크를 해주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옆에 물음표를 클릭하면 저처럼 말풍선이 하나 뜨실 건데요. 여기 안내된 것과 같이 해당 옵션을 활성화하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원가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가 되실 거예요. 체크를 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꼭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쇼핑의 상품이라고 하는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 중에서 이 플리츠 반팔티라고 하는 상품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편집 및 추가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실 건데요. 네. 이곳에서 판매가와 정가, 그리고 원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판매가와 정가는 고객에게 노출되는 가격, 즉 실제 고객이 구매하게 되는 가격이고요. 이 원가는 설정하시더라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원가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29,000원 T이지만 원가가 한번 10,000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다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에 가더라도 이렇게 원가는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원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실제 고객이 원가가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었을 때에 실제 고객이 이 원가가 있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한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보시면서 그 안에서 판매가와 함께 원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여러분 사이트에서 고객이 물건을 구매했다면 이렇게 쇼핑에 주문관리 V2라고 하는 메뉴에서 생성된 주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샀고, 또 얼마에 샀고, 배송받고자 하는 주소는 어디고, 연락처 등등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쇼핑몰 운영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주문이 50개, 100개 이렇게 많아진다면 저처럼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주문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전체라고 해서 모든 주문이 보이는 탭에 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체크를 누르면 모든 주문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주문의 정보를 엑셀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주문을 관리하거나 하실 때 이 내보내기 기능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라고 하는 탭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 전체에 있는 주문이 네, 다운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보낼 양식이라고 해서 지금 기본 양식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이 기본 양식은 저희 아이맵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엑셀 양식입니다. 저희 기본 양식에는 원가 같은 항목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주문을 내보내기 할 때 조금 더 쉬운 마진 계산을 위해 나는 원가 항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양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파란색 양식 관리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양식을 추가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네, 지금 신규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 원가 양식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항목 추가해서 내가 엑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렇게 밑에 기본적으로 있는 항목들은 여러분이 엑셀을 내보내기 했을 때 있는 항목들입니다. 즉, 별도로 추가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상품을 내보내기 할 때, 나는 할인 금액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엑셀에 해당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정보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내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항목 추가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클릭했더니 지금은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미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추가한 원가 양식이 같이 보이고 있죠. 원가 양식을 선택해서 주문 내보내기를 진행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엑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하고 열어보시면 하고신 이 주문에 대한 금액들 그리고 내가 추가한 항목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엑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원가 추가했으니까 원가도
한번 찾아보자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 열의 원가 1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주문 하나로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만약에 주문이 50개, 200개 가량 된다면 굉장히 많은 주문의 정보들을 엑셀로 쉽게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원가를 일괄 더해서 그래서 내가 총 원가를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엑셀 내보내기를 하신 다음에 해당, 해당 열에 있는 가격들을 한 번에 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문이 만약 여기 하나가 아니라 이 밑에 더 많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원가 부분도 5,000원, 7,000원 등등 길어지게 보이실 건데요. 여기 있는 금액들이 많더라도 여러분이 한 번에 네, 엑셀을 통해서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빈 공간에서 썸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썸은 특정 셀 범위를 정했을 때 안에 있는 숫자를 모두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위에 있는 셀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합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주문을 팔았을 때 상품의 원가, 즉 내가 사용한 돈은 22,000원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빠르게 알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가장 기본적인 썸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썸뿐만이 아니라 에버리지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혹은 필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엑셀 내에 있는 피봇 같은 기능들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과 같이 주문 내보내기를 하셔서 엑셀로 파일을 받아보시고 더 다양한 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셔서 상품 원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품 썸네일 배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지라고 하면 아마 이미 활용을 해보셨거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맵에는 원래 이런 배지가 있습니다. 지금 플리츠 반팔티라고 하는 부분 밑에 가격이 있고 그 밑에 배지가 나와 있어요. 이곳에는 베스트라든지 뉴, 신상품 혹은 MD 추천과 같은 배지들이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지는 상품 배지라고 해서 원래 아이맵에 있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썸네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해당 상품이 실시간 1위이고 10% 할인도 되고 있다라는 게 배지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5월에 새롭게 추가를 해드린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지는 한 개, 두 개가 있고요. 상품 썸네일에 겹쳐서 노출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썸네일 배지라고 부릅니다. 이 썸네일 배지에는 단순히 베스트라든지 신상품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쿠폰이 있다면 쿠폰 혜택이 있는 점 혹은 마감이 임박된 상품이라면 마감이 곧 임박된다는 등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입력해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이 상품 배지는 여러분이 커스텀, 변경을 하시더라도 애초에 배지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오셔서 변경을 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상품 썸네일 배지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으셔도 내가 노출하고자 싶은 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노출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와 같은 관리자 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쇼핑, 상품으로 가시고 내가 배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상품을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장 좌측에 이미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상품의 썸네일이 되는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썸네일 이미지를 한 장 이상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대표 이미지 배지 추가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저처럼 두 개를 다 체크하셔도 무방하고요. 혹은 이렇게 하나만 사용하셔도 돼요. 가로치고 하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썸네일 하단에 노출이 되는 배치이고요. 좌상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좌측 상단에 노출이 되는 배지입니다. 이 좌상단의 경우에는 최대 9자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마감 임박 이런 식으로 넣어보실 수가 있고 이 배지 배경 색깔은 옆에 있는 동그란 컬러칩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자유롭게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 임박이니까 조금 빨간색 톤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회색 부분에도 자유롭게 입력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는 이벤트 내용을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10% 쿠폰 사용하기라고 하는 글자를 넣었는데요. 이곳은 16자까지 조금 더 길게 입력을 할 수 있어서 저처럼 네, 입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다른 색깔로 변경하셔도 네, 무방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파란색 저장 버튼까지 꼭 눌러주셔야 해요. 그 다음 해당 상품을 보러 가면 네, 이렇게 좌상단과 하단에 배지가 노출되는 거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배지는 상품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목록에서도 보이게 되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품 목록에 썸네일이 노출될 때도 뭐 마감 임박, 쿠폰 사용하기와 같이 썸네일의 배지가 겹쳐서 네,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저는 정사각형 형태의 썸네일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형, 동그라미로 사용하시면 배지가 노출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원형의 비율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사용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썸네일에 이미지를 한 장 이상 올렸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일 때만 이 배지가 드러나고요. 썸네일 이미지가 넘겨지거나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가 나타난다면 거기서는 배지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관리자 페이지에서 글자를 입력하시고 배지 배경색이 되는 컬러만 선택해 주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내 사이트에서 이벤트가 있거나 할인하는 상품이라면 이 배지 기능을 통해서 썸네일에서부터 강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상품 전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품 전환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는 통계에 추가가 된 메뉴인데요. 해당 기능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현재에는 이 기능이 없는 고객님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 사이트에만 배포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사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통계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상품 전환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아이맵에서 조금 더 기능을 보완해서 전체 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떠한 기능인지만 소개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품 전환 분석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비슷한 기능으로 통계에 상품별 집계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짚어볼게요. 저희 아이맵에 원래 있던 기능이고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통계, 매출로 들어가신 다음에 상품별 집계를 보시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화면에서는
특정 상품이 몇 개나 구매가 되었고, 평균 상품 금액은 얼마이고, 판매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즉, 해당 통계는 물건을 판매하고 난 뒤의 통계입니다. 상품 전환 분석의 경우 물건을 구매하고 난 뒤가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기 전 단계에 관련된 통계 지표예요. 우선 고객들이 내 사이트를 이렇게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상품 목록을 통해서 내 사이트의 목록들을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클릭을 해서 저와 같이 상품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하단에 있는 구매하기 버튼을 통해서 결제까지 하게 됩니다. 즉, 이 상품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페이지인 거죠. 그런데 현재 아이맵 통계에서는 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몇 명이나 왔고, 저 온 사람 중에서는 몇 명이나 구매를 했는지 이러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상품 전환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긴다면 이러한 부분을 통계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에 진입한 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 사이트의 상품 목록을 봤었을 때 상품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 노출 개수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상품 목록에서 상품이 노출된 개수와 실제로 클릭을 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로 넘어간 개수, 그리고 이곳에서 구매까지 한 구매자 수를 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 있던 상품별 집계와 비교하자면 상품 목록에서부터 실제 구매하기까지의 구매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넓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 전환율이 높은지, 조금 낮은 상품이 있다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더 개선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품이 노출되는 상세 페이지에서 어떠한 상품을 많이 클릭을 하는지, 어떠한 상품이 클릭률이 적은지, 클릭률이 적다면 어떠한 부분이 원인인 건지, 썸네일 이미지를 바꿔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배지를 추가한다든지, 더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을 한 뒤에도 실제로 클릭률이 늘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 변화했더니 전환율이 개선되었구나, 까지도 이어서 분석으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쇼핑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맵에서 현재 더 많은 개선 중에 있는 기능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기 검색어 설정하기입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에 이미 인기 검색어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어를 클릭을 해서 고객이 쉽게 특정 상품군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안에 들어간 인기 검색어는 실제 고객들이 검색한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매자분께서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검색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 셔츠, 아니면 모달 바지 같은 것들을 임의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자가 이걸 검색해서 이런 상품들 위주로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 유도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디자인 모드와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디자인 모드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까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에 오셨다면 좌측에 있는 메뉴바에서 디자인 모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저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와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이트도 이미 저는 이렇게 상단에 검색창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요 하단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품이 노출되고 있는 목록 아래에 플러스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검색이라고 하는 위젯을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 검색 설정으로 가시면 다른 스타일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인기 검색어라고 하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기 검색어 입력이라고 하는 창이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입력된 순서대로 1, 2, 3, 4, 10일까지 노출이 됩니다. 즉 10개까지만 입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름 셔츠 그리고 엔터를 클릭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모달 바지 시원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임의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X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여기 미리 보기처럼 검색이 이렇게 노출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추가한 게 잘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고객이 어떤 걸 클릭하기 위해서 검색창을 선택하게 되면은 인기 검색어는 사라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인기 검색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이길 원한다고 하시면 아까와 같은 설정창으로 다시 한번 가신 다음 하단에 있는 검색어 입력 영역 클릭 시 리스트 사용 이 부분을 저처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 부분 검색창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밑에 리스트 형태로 검색어가 나오고요. 클릭을 하면 해당 키워드 그대로 검색창으로 이동이 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뭐 여름이나 계절에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주셔도 너무 좋고요. 혹여 여러분들이 신상품이나 베스트 상품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상품들의 상품명이라든지 혹은 뭐 베스트 상품 지금 바로 보기 이러한 이름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 여름 셔츠라고 하는 상품이 없어서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실제로 관련 상품이 있다면 검색 결과에 상품이 노출되어서 고객들이 상품을 클릭하고 더 빠르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실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치마를 검색했을 때 상품이 나오게 되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어서 조금 더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기 검색어이고요. 이어서 UTM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UTM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자가 어디서 내 사이트를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꼬리표입니다. 저희 아이맵 가이드 UTM이란 하는 가이드를 보시면 UTM을 처음 접하신 고객님들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그렇게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UTM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링크 뒤에 태그가 붙는 형태예요. 즉, 꼬리표 같은 부분이고요. 실제 UTM을 볼 수 있는 마케팅 성과 측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온 방문 횟수와 방문자 수, 그리고 방문자들이 내 사이트 회원을 가입한 전환율, 혹은 실제 무언가를 구매한 구매자 수와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네이버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똑같은 상품 하나를 홍보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는 동일한 하나의 상품에 링크를 사용하겠지만 마케팅 성과 측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하나의 상품 링크로 다 다른 꼬리표, 즉 UTM 태그를 붙이게 되고 각각 생성된 링크를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각각의 채널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봤을 때는 동일한 치마 상품을 구매하는 거더라도 사실은 이 링크가 모두 UTM 태그가 다르다 보니 우리 관리자분들은 마케팅 성과 측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아, 네이버 태그를 붙인 이 링크에서는 방문자 수가 몇 명이었고 구매자는 몇 명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페이스북에서 UTM 사용한 링크는 구매자 수가 이렇구나 해서 각 채널별로 얼마나 방문자 수가 많았고 실제 구매율이 있었는지 조금 더 마케팅의 성과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해당 기능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기능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한데요. 통계라고 하는 메뉴에 마케팅 성과 측정으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링크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링크를 각각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베이지 치마라고 하는 상품을 네이버와 구글에서 광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UTM 링크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단 도착 페이지에 상품 링크를 넣어 주시고요. 유입 채널은 우선 네이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 유입 매체는 광고 방식입니다. 만약 검색 광고라고 하면 키워드 같은 항목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밑에 완성된 UTM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 있는 링크 생성 및 복사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링크가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공간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생성 링크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버튼 클릭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선 UTM 태그를 링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어서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에서 활용하게 될 링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상품 링크를 복사를 하시고 도착 페이지에 넣어주신 다음에 유입 채널을 이번에는 구글, 유입 매체는 디스플레이, 즉 구글 전면에 노출되는 광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한 번 링크 생성 및 복사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컨트롤 V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생성된 링크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두 가지의 UTM 링크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앞에 부분은 링크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태그를 보시면 하나는 네이버로 되고요. 하나는 소스가 구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UTM 태그가 각각 다르게 생성이 되는 게 정상이고요. 네이버용으로 만든 이 링크를 네이버 광고 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구글 광고를 하실 때는 구글용으로 만든 링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링크가 생성되었다고 해서 항목에 바로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해당 링크를 타고 방문자가 있는 등 수집이 되어 있어야 확인이 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들어 온 링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이전에 구글에서 광고에 사용을 하기 위한 링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방문자 횟수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즉 수집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으로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면 이렇게 우측에서 그래프 형태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UTM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매시 정각에 집계가 되고 집계된 내역이 반영되기까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지금 만들었다고 하면 정각이 지나고 나서 한 2, 30분 지난 다음에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링크를 클릭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당연히 목록에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UTM 사용하실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희 아임 가이드 UTM이란 관련 가이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UTM이란 기능은 사실 4월에도 배포가 되었던 기능인데요.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고 계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았고요. 5월에는 이 UTM 결과를 엑셀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내보내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화면에서 이렇게 목록이 나왔을 때 엑셀 다운로드라고 하는 바탕을 엑셀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TM 데이터가 많이 있으시다면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지표를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알림톡을 보내실 때 이 UTM 태그를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알림톡을 통해서 웹사이트 고객들에게 중요한 공지사항을 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 공지사항을 클릭을 했을 때 방문자 수는 몇 명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림톡을 만드실 때 이 UTM 자동 설정에 체크만 해주시면 알아서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실제 방문자가 있었을 때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곳에서 동일하게 방문 횟수라든지 구매자 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알림톡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해당 기능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SEO 점수 측정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SEO라고 하는 것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내 사이트 이름을 혹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이트가 노출되는 게 바로 검색 노출인데요. 이 검색 노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해주셨다면 이게 바로 SEO입니다. 즉, 검색 엔진의 노출을 최적화해서 내 사이트가 더 잘 보이게 하는 어떠한 방법이나 기술을 우리가 SEO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SEO를 설정을 하시면 얼마나 잘 설정이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저희 아이맵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SEO 점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수 측정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내 사이트 옆에 있는 관리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좌측 메뉴 하단에 환경 설정, SEO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이렇게 점수 측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위에 보시면 구글 라이트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글 라이트하우스는 구글에서 만든 웹사이트 성능과 접근성, 그리고 SEO를 점검해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저희 아이맵 관리자 페이지에서 구글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된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서 회색 점수 측정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점수 측정이 시작이 됩니다. 해당 점수는 얼마나 검색 엔진의 최적화를 잘 해두셨는지, 즉 SEO 점수가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점수가 측정되기까지는 조금의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측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얼마나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 점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91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이전에 SEO 교육을 했을 때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최적화를 다 해두었어요. 즉, 저희 아이맵에서 제공해드리는 최적화만 잘 해두시더라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SEO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내 사이트가 어떠한 사이트인지 설명을 입력을 하신다거나 메뉴명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거나 혹은 메타 설명이나 키워드 같은 SEO 관련 설정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하시는 고객님들은 어떤 거 말하는 건지 알겠다 하실 수 있지만
아마 처음 들으신 고객님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최적화 하실 때에는 저희 아이맵 가이드, 개발자 없이도 가능, 검색 엔진 최적화 6단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거나 검색 엔진 최적화로 내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 잘 노출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해당 가이드에 있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네, 모두들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이 SEO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들어보신 고객님들께서는 이거 원래 코드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뭐 코드도 써야 되나요? 라는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희 아이맵에서는 고객님들이 코드 없이 기본으로 기능을 사용해서 설정하실 수 있게끔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맵 가이드 중에서도 코드를 작성해야 하나요? 라는 가이드가 있는데요. 보시면 원래 고객님들께서는 코드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 아이맵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혹은 자동 입력이 되는 부분인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SEO가 처음이라서 가이드를 보고 따라하더라도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전에 진행했던 홈페이지 완성 가이드라고 하는 교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주 진행되는 교육은 녹화로 진행돼서 다시 보기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기능입니다. 전문가 의뢰하기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저희 아이맵에서 내가 사이트를 만들 때 프리랜서 디자이너, 즉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우리 고객님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그러한 형태였는데요. 이제는 변경이 되었어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인 내가 나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등록을 하고 전문가가 지원을 하면 지원한 전문가와 소통을 하시고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맵 홈페이지를 가시면 상단에 전문가 찾기 밑에 전문가 의뢰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가 되었어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의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의뢰서 작성 예시 부분을 클릭을 해서 예시를 바탕으로 실제 의뢰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작성하신다면 이 의뢰 작성서 예시 부분을 클릭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고객님들이 올리셨다면 모집 마감일 내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실 거고요. 지원된 전문가분들과 연락을 하셔서 웹사이트 유지 보수와 제작을 맡겨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 의뢰하기 기능을 기획하신 키오 지영님께서 직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의뢰를 앞두고 계신 고객님들이라면 내 사이트 완성도 높이는 전문가 활용법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아이맵에서는 고객님들께 더 편리하고 많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자 꾸준히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업데이트된 기능만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아이맵 소개를 모르셨던 고객님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셨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떤 기능이지? 라고 궁금하셨던 고객님들 또한 이 교육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